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있죠. 예를 들면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농가주택은 농촌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를 짓는 데에 경영의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죠. 농막이랑은 다른 거죠. 농막은 밭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촌에 집을 짓고 귀농이나 시골에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임야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농지에도 절대 농지에는 그게 허가가 안 나요. 산도 마찬가지죠. 보호지역, 공익용 산지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고요. 농림지역 또 내지는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는 임가주택이 허가가 나죠. 그러면 농림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농사를 지어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농림지역은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짓는 데 허가가 나는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은 집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거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농가주택이 아니더라도, 농가주택이라는 건요, 농민, 다시 말해서 또 임업인이란 하고 그 정리가 내려져 있는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임가주택 내지는 농가주택인데, 계획관리지역은 그러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개간하고 개발하고 지목을 용도 변경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또 집뿐만 아니라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부동산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임야라고만 되어 있지, 임야 안에 어떤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지목이 예를 들어서 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국립공원지역 이런 데는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데고, 국토이용계획원이라는 것을 띄워보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플인가요? 아니면 사이트인가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또 시청 관련 과에 가면 직접 그 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죠. 주소를 찾아서 가져가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 산지가 있잖아요. 그 땅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계획을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 이유는 도로가 인접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맹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가주택을 짓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허가난 도로에서 50m 이내에만 현행법상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임업인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세 채 늘어남에 따라서 개설되어야 하는 도로의 폭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땅인데도 그렇게 돼야 돼? 네, 맞습니다. 내 땅인데도 허가난 도로에서 50m 이내에 지어야 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허가가 난 도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없으면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을 옮기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허가난 도로에서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내 땅이고 내가 마음대로 길을 낼 수 있음에도 50m 이내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우리 땅에 가려면 거쳐야 되는 땅주 세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주 세 분한테 동의를 구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 도로를 내야지만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땅에 무언가 우리가 설치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예를 들자면 지을 수도 있는 땅이 되는 건데, 그 땅주를 사실은 설득하기가 어렵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주들이 그래? 나도 길이 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땅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길이 뚫리면 좋은 거니까. 근데 첫 번째 땅주가 허락을 안 해준다 라고 하면, 또는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산주만 또 허가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다 무산되는 거니까. 일단 땅주가 아니고 토지 주인 내지는 지주 어쨌든 간에 맹지는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10m가 걸려있든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은 그건 기본적 절차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내용을. 근데 이게 비용적으로 일반 땅에다가 짓는 거와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건축비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죠. 다만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큰 어떤 뭐 변동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손실률이 발생하니까 아마 그 비용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 말고 임야잖아요. 그럼 전기도 없을 거고 수도 시설도 없을 거고, 예를 들자면 요즘엔 정화조도 배관으로 다 가잖아요. 정화조를 넣지 않고 애초에. 우리가 이제 전기, 수도, 오폐수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제 집을 짓게 되면 따라가죠. 근데 이제 산 속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상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50m 이내에는 지표수라 그러고 70m, 90m, 130m를 뚫으면 지하수 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최악의 경우 400m 이상까지 관정을 뚫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여기에 부가 비용은 아무래도 더 들어가죠. 두 번째로는 정화조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정화 시설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요새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전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끌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조례들은 집을 5채 이상 지으면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프라 구축을 웬만한 지자체는 해줍니다. 도랑 건너 있으면 교량을 설치해주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전기를 끌어주는 지자체도 있고, 뭐 이런 기본적 인프라는 또 구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5채 이상 지으면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에 235개인가요? 지자체가 동일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그러니까 조금씩 조례가 다르니까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미리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5채를 한 번에 지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는 5채를 각각 한 명씩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짓는다라고 해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산속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좀 약간 생각은 그냥 왠지,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 동떨어져 살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굳이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면서까지, 조금이 아니죠, 많이 더 지불하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는 살짝 단절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농 귀촌을 했다가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도로 짐 싸가지고 서울로 귀경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집을 짓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목재주택, 콘크리트 방법, 판넬은 거의 안 쓰지만 뭐 판넬로 짓는 것도 있고, 황토로 짓는 방법도 있고, 패시브 공법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로 그냥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야에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골에 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정 자연을 맛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이제 경제적인 요소가 따라가 있어. 예전에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 기거하는 분들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목조주택이나 황토, 친자연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시골에 들어오면 쾌적하고 맑은 공기와 환경을 누리려고 오는 거라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집 규모를 줄이더라도 건강에 좋은 주택을 꿈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최소한 뭐 5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요. 대신에 조립 패널이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뭐 2, 300 정도. 중요한 거는 산속에 집을 지으려면 평지보다 토목공사비가 일단은 좀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경사진면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경우에는 그 토목공사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러고 접근을 해야 된다. 집 짓는 금액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토목공사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경은 뭐 산 자연 자체가 조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농가주택이나 임가주택이 예전에는 150평 허가가 났는데, 면적이 150평 안에다가 3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데, 아마 요즘은 130평으로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30평 집 짓고 난 이 공간에는 뭐 텃밭을 만들든 나무를 심든 어떤 조경을 하든 뭐 이런 거에 비용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